침묵의 마침표. 1장. 차가운 새벽에 죽 한 그릇. 새벽 6시 20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2층. 서진은 전자레인지의 둔탁한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아니, 사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다. 밤새 웅크린 채 거실 소파에 얼룩진 무늬를 세고 있었으니 일어났다는 표현보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았다.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죽이 회전판 위에서 멈춰 있었다. 서진은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그릇을 꺼냈다. 2살 배기 딸 하은이가 어젯밤 절반도 넘게 남긴 이유식이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세 사람을 위한 아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명자를 위한 자축과 3가지 밑반찬, 남편 박도연을 위한 얼큰한 된장국과 갓 지은 솥밥. 하지만 정작 밥상을 차린 서진의 자리는 없었다. 서진은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좁은 틈에 서서 차가운 김치 조각 하나를 얹어 식은 죽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결혼 3년, 그녀의 식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서서 먹는 밥은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차갑게 식혔다. 안방문이 열리고 김명자가 걸어 나왔다. 주름 하나 없는 실크 잠옷 차림의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검지 손가락을 펴 식탁 모서리를 훑었다. 서진아.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서진은 입안에 죽을 급히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이 식탁에 먼지 앉은 것 좀 봐라. 넌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대체 뭘 하는 거니? 애 하나 키우는 게 유세니. 김명자는 먼지 묻은 손가락을 서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서진은 말없이 행주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행주가 훑고 지나가는 나무 식탁의 결에 고정되었다.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다야? 내 친정엄마는 집안일 하나 안 가르치고 널 시집 보냈니? 하기야, 시장 바닥에서 세탁소나 하는 사람이 뭘 가르쳤겠어. 행주를 쥐인 서진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손등위로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차가운 수돗물 소리가 그녀의 분노를 씻어내길 기다리며 그저 흐르는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었을 뿐이다. 2장. 노란 양말과 쾅 닫힌 문. 오전 8시.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었다. 현관 바닥에 앉은 하은이는 노랑 양말 한 짝을 쥐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발 뒤 꿈치 부분이 발등 위로 올라온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지만 하은이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가락을 밀어넣고 있었다. 우리 하은이 혼자서도 잘하네. 서진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였다. 외출 준비를 마친 김명자가 구두를 신으며 혀를 찼다. 2살이나 처먹고 양말 하나 제 손으로 못 신어서 저 난리니. 어휴, 누굴 닮아 저렇게 아두네? 얘,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서진의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어머니, 이제 겨우 2살이에요. 다른 애들도 다 이래요. 우리 도연이는 2살 때 벌써 신발까지 혼자 신었어. 내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김명자는 쏘아붙이듯 말을 내뱉고는 도어록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쾅!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하은이는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하은아. 괜찮아 마침표. 아이의 눈을 다독이는 서진의 눈은 현관 바닥에 널브러진 노란 양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양말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3장. 0.5평의 기록. 밤 11시 30분. 남편 도연은 맥주캔을 든 채 안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서진은 베란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의 밝기를 최소한으로 낮춘 그녀의 손가락이 메모장 앱을 터치했다. 기록 47번 2024년 5월 8일. 시어머니, 하은이 양말 신는 것 보고 2살이나 처먹고 머리에 문제 있다고 폭언. 문을 강하게 닫아 아이가 공포에 질림. 남편, 퇴근 후 이야기하려 했으나 예민하게 굴지 마라.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라며 방관. 메모장에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울분을 사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록이 쌓일수록 서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집에서 탈출할 때 사용할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스마트폰을 끄고 밤하늘을 보았다. 노원구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입 밖으로 낸 질문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계점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사장. 붉은 손자국과 3번의 떡이. 토요일. 김명자의 62번째 생일이었다. 강남에 사는 시누이 도희까지 합세해 거실은 잔치 분위기였다. 서진은 아침부터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을 끓여내느라 땀범벅이 되었다. 새언니, 잡채 고기를 왜 이렇게 두껍게 썰었어요? 우리 엄마 치아 한 좋으신 건 몰라요? 센스가 정말 없네. 도희의 타박에도 서진은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밥상이 거하게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도연은 소주를 따르며 기분이 좋아 보였고 도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호화로운 생일상을 자랑하기 바빴다. 하은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미역국에 만밥을 먹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다 작은 손이 미끄러져 숟가락이 국그릇을 툭 쳤다. 쨍그랑. 미역국이 식탁보 위로 쏟아졌고 하은이의 옷에도 국물이 튀었다. 김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내 생일날 재수 없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닦을게요. 서진이 티슈를 집어들기도 전이었다. 김명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은이를 의자에서 거칠게 낚아챘다. 이 쓸모없는 것. 밥 하나 제대로 못 처먹고.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손주라니. 그리고 짝. 하는 섬뜩한 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김명자의 손바닥이 2살배기 아이의 뺨을 정면으로 가격한 것이다. 하은이의 고개가 휙 꺾였고 아이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하얀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다.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희는 당황해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고 도연은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울고 있는 딸도 악을 쓰는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엄마도 참 애 교육하는 건데 왜 그래? 라고 중얼거리는 남편 박도연이었다. 서진은 한 걸음 한 걸음 도연에게 다가갔다. 도연씨. 서진아, 일단 애부터 달래 마침표. 짝. 서진의 오른손이 도연의 왼쪽 뺨을 갈겼다. 안경이 튕겨나가 국그릇에 처박혔다. 짝. 연달아 2번의 따귀가 더 터졌다. 도연은 뺨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30이나 처먹고 이불 하나 제대로 못 깨니. 30이나 처먹고 제 자식 맞는 것도 구경만 하니. 내 엄마 기준이면 너 같은 쓰레기도 쳐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3년 동안 쌓인 얼음 송곳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 김명자가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이 미친년이. 서진은 김명자를 차갑게 쏘아보며 하은이를 품에 안았다. 오늘부터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인간은 그 손모가지 내가 직접 부러뜨려 놓을 거야. 당신들 법정에서 봐. 그녀는 준비해둔 에코백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김명자의 욕설과 도연의 고함은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해방을 알리는 축포였다. 5장. 세탁소의 알루미늄 장대. 서진은 곧장 친정인 수원으로 향했다. 어머니 이복순의 세탁소는 수증기와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엄마 마침표. 서진의 목소리에 다림질하던 복순이 고개를 들었다. 하은이의 부어오른 뺨을 본 복순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딸과 손녀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서진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 날 박도연이 세탁소로 찾아왔다.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장모님, 서진이 여기 있죠? 저희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애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다니 서진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복수는 다리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구석에 있던 옷걸이용 알루미늄 장대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장대를 도연의 가슴팍에 들이밀며 밖으로 밀어냈다. 나가. 장모님, 말씀 좀 좋게 마침표. 내 딸이 너희 집에 시집가서 3년 만에 8kg가 빠졌어. 내 손주뺨이 만두처럼 부풀어 오른 걸 보고도 내 놈이 사람이냐? 너 같은 놈은 개만도 못해. 걔도 제 새끼가 맞으면 달려들어 물어뜯는 법이야. 복수는 장대로 도연을 시장 골목까지 밀어붙였다. 가서 내 어미한테 전해라. 우리 서진이 서울에서 제일 독한 변호사 샀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털어낼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라고.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도연은 제빛 골목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6장. 법정의 찬 공기.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서진의 옆에는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지혜가 앉아 있었다. 지혜는 서진이 지난 3년간 기록한 47페이지의 메모와 38장의 사진 증거를 법대에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도연과 그 모친 김명자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를 가해왔습니다. 특히 2살배기 유아에 대한 안면 타격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도연 측 변호사는 훈육의 일환이었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냉담했다. 변호사님, 2살 아이의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오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육입니까? 본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인지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표합니다. 여기에 지혜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도연이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어머니 김명자에게 빼돌린 내역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서진은 단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판결문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다. 이혼 인용. 하은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3천만 원 및 은닉 재산 1,800만 원 반환. 그리고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김명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평생 교양 있는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7장. 삭제의 미학. 판결이 확정된 날 밤, 서진은 새로 구한 작은 빌라에서 하은이를 재우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았다. 서진아 마침표. 전화기 너머 도연의 목소리는 모래알을 씹는 듯 거칠었다. 나 꿈을 꿨어. 하은이가 노란 외투 입고 나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꿈. 눈을 뜨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더라. 엄마는 매일 울기만 하고 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명단에 올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서진은 잠든 하은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뺨에는 이제 붉은 자국 대신 뽀얀 솜털이 가득했다. 도연씨, 그건 꿈이 아니야.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매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언제든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지. 하지만 당신은 맥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어. 서진은 말을 마침과 동시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주저없이 연락처 목록에서 그 번호를 삭제했다. 차단은 그가 내 세계 어딘가에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삭제는 그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데이터 한 조각조차 차지하지 못하게 함을 의미했다. 8장. 다시 신는 양말. 1년 후에 어느 토요일 아침, 서진의 새집 베란다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3살이 된 하은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딸기 무늬 양말을 신고 있었다. 여전히 뒤꿈치 부분이 옆으로 돌아가고 낑낑거리는 서툰 모습이었지만 서진은 도와주는 대신 가만히 지켜보았다. 엄마, 하은이가 혼자 신었어요. 마침내 양말을 신은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서진의 품에 안겼다. 서진은 아이를 꽉 껴안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더러운 것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순백의 눈송이들. 서진은 냉장고에 붙은 하은이의 그림을 보았다. 엄마와 하은이, 2사람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곳에 3번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해 보이는 그림이야말로 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서진은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비로소 그녀의 인생에 찍힌 침묵의 마침표였다.